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 연금용 물건 분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농지 연금용 물건에 대해서 주로 지역 분석이나 토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수익률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 결국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물건을 하나, 둘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면은 나의 노후가 충분히 준비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입과 동시에 1억 9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물건이고, 10년을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은 3.8억, 그러니까 3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월급을 모으고 돈을 세이브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본을 이런 굉장히 우상향하는 이런 농지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의 노후가 문제없이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보면, 우선은 지금 경남 함안에 있는 칠서면에 있는 농지고, 감정가 3억 4,600만 원인데 최저가가 41%까지 떨어져서 1억 4천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3월 21일이니까 아직까지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28평의 전인 그런 농지인 거고, 우선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감정가가 3억 4,600인데 최저가가 1억 4천 정도로 떨어졌다. 감정가는 사실은 법원 감정가는 약간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감정가의 보통 70%에서 80%까지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가 공시지가 수준에서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항상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시지가가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억 9천입니다. 공시지가가 1억 9천인데 최저가가 1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동시에 만약에 이 농지를 매입을 하고 2년 기다린 다음에 농지연금에 던진다면은 감정가의 90%까지는 우리가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1.6억 정도, 1억 6천 정도가 이득이 되는 바로 그런 물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자본의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좋은 어떤 투자 활동 또는 연금 준비, 노후 준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경매시장에서 싸게 나오는 농지를 매입을 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1.6억,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가 이득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투자 기법 또는 연금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에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농지연금에 관심을 둬야 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보면은 맹지이고 작은 창고가 있거나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농업인만이 취득을 할 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지, 농업진흥구역 이 모두 다 농지연금에서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작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지연금용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지가 지금 40%까지, 그러니까 60%까지 쭉 떨어져서 지금 3억 4천인 농지가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수익화가 가능하고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하나 둘씩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60세 때 농지연금으로 던져도 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공시지가가 최저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이제 연금이 바로 필요한 우리 노후 세대들을 위해서 바로 준비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그 노후 준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강하게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토지 분석을 간단히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저는 이런 토지 분석을 주로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소유관계나 도로나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계획관리 지역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 인수가 0명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 거고 맹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전면 부분이 맹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지도 농지연금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법률상에서 포함이 되는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결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공장 설립 제한구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예를 들면 공장을 여기에 설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에 반하기 때문에 설립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농지로서 활용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공시지가를 보시면 지금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14만 4천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또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 물건은 매입함과 동시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농지 가격하고 우리가 농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농지를 대출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고려했을 때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5년,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 얼마만큼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표이긴 한데 일단 감정가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4,600인데 이 감정가는 법원 감정가이기 때문에 조금 오버돼서 책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감정가라고 생각하고 매년 4%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미 이 농지는 그렇게 해왔던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3억 4천인 농지가 4억 2천이 되고 10년 후에 6억 2천이 되고 20년 후에 24억이 되는 그런 농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제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4% 정도의 가치 상승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가 만약에 지금 41%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50% 정도로 우리가 낙찰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4천 정도가 되는 거고 대출은 보통 낙찰가의 80% 정도는 되기 때문에 1억 1천 정도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자기 자본은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억 4천 정도의 농지를 자기 자본 2,800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0% 정도까지가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맹지면 보통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국어를 활용을 해서 맹지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70%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추가 대출이 2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낙찰가 그다음에 이자를 낙찰가를 우리가 그 자기 자본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1천 정도가 사실 나한테 추가로 주어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연 4%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한 6% 정도 될 텐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4%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연 이자는 9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은
자산 가치에서 자산의 증가의 그 금액에 비해서 이자 빼고 낙찰가 뺐을 때 이게 우리의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입함과 동시에 1억 9천 정도가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2억 3천, 3억 8천, 21억 이렇게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도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자기 자본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 여기서 최대로 잡은 게 낙찰가 플러스 그 이자인데 그 금액에 비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어도 추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농지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4%의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10년 후의 가격은 1.8배가 늘어나고 20년 후의 가격은 7배입니다. 바로 이게 복리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이 농지의 가격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20년 후에 24억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매년 4%의 가치 상승이 있다? 이건 이상하지 않는 거고 물가를 2%에서 4%로 우리가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이 농지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이 농지의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후에 2억 3천, 20년 후에는 21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항상 높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이 자산을 가졌을 때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어내는지를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5년 후에 감정가는 4억 2천 정도인데 담보가가 90%이기 때문에 3.8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농지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92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자기 자본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자기 자본을 이미 제외하고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이 농지를 보유했다 그러면 감정가는 6억 2천이 되는 거고 담보가는 90%인 5억 6천이 됩니다. 이 경우에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194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는 거고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1억 3,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136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자본이 보면은 자기 자본이 2,8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낙찰가 전체가 자기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의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10년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은 1억 3,900만 원을 다 수시 인출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자본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136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런 투자 또는 이런 연금 제도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알기 어렵고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한번 분석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농지연금이 꼭 우리의 노후, 우리 부모님 세대, 나의 노후 또는 우리 가족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연금 제도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즉시 실행에 옮기셔서 꼭 이런 농지를 하나 둘씩 매입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